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 주민자치회만 이게 빠졌어요. 봉사를 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저희 삼북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2020년 11월 여주시에서 우리 이양진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여주시도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출범하게 됐고 8월달 입법 예고를 한 여주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가 이제 12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데 저희 삼북면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로 활동하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역 현안이라든가 마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자라는 그런 기치 아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민자치의 전환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예행 연습 과정에서 시범 주민자치의 지원을 여주시에 하게 돼서 3개 동면 중에 여흥동, 오악동, 삼북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 주민자치회로 선정이 돼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25명 기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큰 노력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조례가 여주시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설치 조례 이렇게 돼 있는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대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 해온 일들이 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그 한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해왔었는데 나름대로 또 12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탈피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평균적으로 주민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매몰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은 조례상으로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찾아내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8년도 2년 만에 지금 주민자치의 시범조례가 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지지하는 부분들, 법규적인 부분들이 좀 취약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그 결정 권한은 주민자치에는 주민이 사업을 결정하고 그것을 주민총회라는 어떤 형식을 빌려서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그래서 주민들이 결정해주는 일반 주민들이 결정해주는 사업을 집행하고 결과에 대한 성과 보고까지 마무리를 짓는 게 이제 좀 특히 다른 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시에서 운영에 대한 위수탁을 맡기는 일로 사업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 실제적으로 자치회에서 주민들이 마을 의제를 발굴해내고 그 마을 의제를 스스로 집행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재정이 없이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정을 시나 어떤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주민세 환원 사업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시에서의 보조금이라든가 겨부금을 통해서 그 사업을 운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면은 저희 시범 주민자치회는 뭐 성공하는 일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을 독립적으로 좀 맡겨서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으로 재정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쟁점인데 지금 현재 조금 주민자치위원회 시절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조금 부족한 점은 있는데 차후 개선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하여튼 차이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면장님이 위촉을 해서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래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단계까지가 주민자치위원회라면은 주민자치회는 심의도 하고 의결도 하고 그 사업 결정된 것을 집행까지 하고 결과까지 보는 그래서 평가 과정까지 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심의 의결권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구조관계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과 주민자치가 별개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행정하고, 실제 그 주민들을 상대하고 있는 행정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회하고 협업을 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면은 이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가는 정말 뛰어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협업적인 관계로 유지가 돼야지, 독립적인 단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 따로, 면 따로 이렇게 노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전국에 5곳에서 면장님이라든가 동장님을 직접 주민들이 뽑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선출제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곳도 있는데, 주민자치의 전환을 가는 과정과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목표점이 면단위라든가 동단위에는 그 동단위의 면장이라든가 이 책임자를 민간인으로 그 주민들이 직접 뽑아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바람직하다라는 저걸로 해서 의성 안개면하고 동작동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동작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들이 스스로 동장님하고 면장님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자치라는 것을 주민 스스로 자기 동네에 관리자를 선출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관리자가 돼서 마을을 경영하는 게 주민자치의 원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 경영이 제일 중요한데, 마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제반적으로 따르는 어떤 그런 행정의 도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요번에 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는데, 거기서 주민자치회만 이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안은 다 통과가 됐는데 주민자치회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자라고 해서 빠졌는데,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주민자치회가 조금은 정치권의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 시범 조례가 의결이 될 때도 우리 시의원님 한 분께서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거를 강조를 몇 번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생활이 정치라고 보통 우리가 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자치해도 마을의 정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직접 주민이 집행한다는 어떤 이런 차이점인데,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하게 우리 주민자치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주민자치회가 잘 성장을 하려면은 정치권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행정도 지지를 해주고, 거기에 맞는 주민들도, 사실 봉사만을 강조하는 것은 좀 지금 시대에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가장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고 지원을 받아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분들은 자기 시간 버리고 나와서 봉사도 하시면서 무보수거든요. 보수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면서 이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긍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일에 긍지까지도 심어주지 않으면은 요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긍지는 법을 제정해서 그 권한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긍지를 갖게 해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법규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조례도 좀 부족하고, 근데 그거를 조례 규정을 벗어난 운영 규칙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위원들에게 어떤 긍지,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스스로 긍지를 주면은 그 긍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이쁘게 꾸미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 주민자치회로 사실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전환이 되고 결정이 되며 또 초대 자치회장이 되면서 사실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마음은 더 무거운 게, 하고픈 일은 가슴 가득하게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많이 드는 게 이러한 제약, 벌써부터 제약이 자치를 하면서 제약을 받는다는 건 뭐 자치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제약들이 먼저 따라오니까 이러한 제약들에 내가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향할 수가 있을까? 봉사를 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봉사하는데 제약을 먼저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게 성공의 관건이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위에서부터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여주시에서 그 보조금 형태, 보조금이 아니고 그냥 보조금 형태의 교부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건 12개 읍면동 일가 동일하고요.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사무실 운영,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2019년도를 비견을 하면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돈이 예산이 한 4,8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4,800만 원 중에 그 5천만 원에서 교부한 교부금은 2,300만 원 정도를 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자부담, 수강료 수입이라든가 기타 수입을 통해서 자부담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5천만 원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4,800만 원의 이 사업을 했으니까 그 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만. 그리고 기타 이제 다른 사업비로 해서 1년 동안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8,800만 원 정도를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외에 3,800만 원이 다 이게 자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료 수입이라든가 뭐 건강관리소 수입, 그다음에 위원들이 내는 연회비, 또 기타 뭐 잡수입을 포함해서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작년 코로나 때는 12개 읍면동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읍 단위 정도까지도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뭐 2,1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애당초 제가 자치위원장이 됐을 때부터 우리는 프로그램에 매몰되지 말자라고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이라든가 조례상의 자치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걸 다 해보자라고 해서 용담천 디딤길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 또 뭐 어르신들 빨래 봉사, 그 다음에 이제 하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뭐 던지는 소화기 이런 취약지구에 던지는 하목보일러를 사용하시는 집은 뭐 필수적으로 갖다 드렸고 그래서 던지는 소화기 배부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봄철에 이제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도 못 가고 마을회관도 못 가고 그래서 마을을 이렇게 산책을 간단하게 하시면서 뭐 옛날의 추억의 동심으로 돌아가서 보물찾기라든가 뭐 이렇게 날 좋은 날 뭐 그런 행사도 저희가 했었고요. 벽화 그리기 사업은 뭐 기존에 그리는 벽화 정화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프로그램만 했으면은 저희도 사업비를 뭐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반환을 했었어야죠. 근데 다양하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한 사업을 보니까 뭐 환경정화 사업, 방역 사업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한 30-40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 횟수로 치면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보조금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이자 수입 포함해서 9만 몇백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일하게 여주시 전체에서 거의 보조금을 다 사업에 쓴 어떤 그런 자치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돈은 솔직한 얘기해서 돈은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할 일이 많겠죠. 근데 또 시의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뭐 다양하게 공평하게 또 이런 걸 배분을 한다 보니까 사실은 풍족하리만큼 보조금이 나온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예산이 한 8,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업에 주체돼서 쓰는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강사비 지원 예산으로 해서 2,100만 원 정도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뭐 사무 운영이라든가 사무 회의, 그 다음에 워크샵, 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샵, 그 다음에 이제 주민총회
주민총회 어떤 이런 쪽의 예산이 더 밀집이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업하는 예산은 저희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에 공모를 한다든가 주민세 환원 사업에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공모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 형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사실 저희가 이제 용담천 디딤길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기도 주민자치 그 우수 사례 발표 대회에 나가서 장려금 700만 원 받아온 걸 가지고 용담천 디딤길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금 5천만 원 준 데서 이 사업비를 쓰지 않은 이유가 이 용담천 디딤길 사업비를 쓰지 않는 이유가 그 보조금 자체의 성격이 이 사업을 하라고 내려보낸 사업비가 아니니까 쓰지 말자라는 게 제 주관이었고 우리 위원님들의 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자치기금을 마련을 하든 공모를 하든 해서 용담천 디딤길 사업은 추진해 나가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체로 이제 전환이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게 추진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업 예산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의례적으로 작년 2년간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를 경험했던 기존 자치위원들께서는 의례적으로 사무국에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만들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따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회장이 먼저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찾아가는 꿈의 학교에 지금 이제 일단 공모를 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꿈의 학교에 공모를 했는데 이제 뭐 내용은 이제 우리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그래서 선사시대서부터 조선 현대까지의 이제 유적지 유물 이런 것들 직접 답방을 하고 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갔다 오면은 거기에 대한 그 역사적인 자료를 놓고 학습도 하고 그래서 이 답방 답사를 걸치는 한국사 교육인데 이제 능력 검정 시험까지도 도전하는 어떤 그런 걸로 5개월 코스로 지금 해서 이제 찾아가는 꿈의 학교에 공모를 했는데 찾아가는 꿈의 학교도 또 달라진 게 전에는 2천만 원을 줬는데 지금은 이제 신규는 1,000만 원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한 400만 원 예산이 처음에는 1,900만 원 정도 사업을 잡았는데 이제 1,400만 원 정도로 줄이고 자치에서 자치기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400만 원 정도는 자치기금을 해서 자부담을 해서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를 했고 우리 또 기존 이제 요번에 새로 신입된 자치위원 중에서 공동체 사업을 하나 또 따신 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이제 별도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예산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5천만 원 줬던 예산을 8,700만 원을 주는데 훨씬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예산이 저는 더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자치위원회 때 할 수 있는 사업의 폭이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 폭이 또 오히려 더 줄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풀어가야 될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자치위원회 때처럼 일정 부분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면 되는데 지금은 다 분과에서 사업의제를 만들어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그것도 또 결정을 받은 다음에 공모를 해서 아니면 시에 예산 신청을 해서 받아와야 되는 이런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삼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저희 전임 이제 이인순 위원장님 계실 때 이제 후반기 1년 제가 이제 자치위원장 되기 1년 전에 이제 간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삼북면이 좀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간사님한테 4대 보험을 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저거를 해드렸고 뭐 퇴직금까지 나중에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12개 읍면동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간사님들 급여, 그 다음에 근무 형태, 다 조사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12개 읍면동이 평균적으로 120만원 정도를 지급해 드리고 있더라고요. 12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고, 이제 근무 시간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는 그 당시에 4대 보험을 들어드리고, 급여를 한 150만원 수준 정도를 저희가 해드렸어요. 근데, 보조금에서는 거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 자부담으로 거의 그 급여를 해드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한 80% 정도로 이제 급여로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치회로 이제 전환이 되는 과정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이제 위원장님들이 간사급여에 대해서 그 많은 이제 시에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 이제 올해서부터 50만 원씩 지원을 별도로 해주겠다. 간사급여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간사님들의 이제 급여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왜 이렇게 5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게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국적으로. 그래서 사실 제가 또 조사를 좀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지원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지원 금액인데 우리 시 담당 주무관께서는 50만 원이 보편적인 거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조사를 안 하고 있었던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그게 맞다라고 좀 주무관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도 주무관님은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제가 조사한 거로는 보편적으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상향 지원을 하겠다는 지자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향 지원을 해주고 뭐 간사님을 제대로 근무 형태를 갖추게 하고 저희는 4대 보험을 들어줬다가 4대 보험을 폐한 이유가 12개 읍면동 중에서 저희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희 삼북면만 저희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무리해서 지금 재정적인 지출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다른 곳하고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게 간사님이 자치위원회 위원이 됐을 경우에는 무보수 명예직 봉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간사님이 봉사활동비를 받는 거는 그저 봉사활동비의 일부, 수당 일부 이렇게 받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 간사님은 봉사활동비로 받습니다. 봉사활동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본 급여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시에서의 간사에 대한 급여 보조는 최하 1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 생각은 좀 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간사님의 이제 역량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평생학습센터에 소속이 돼 있을 때는 그냥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을 대행해주는 면 단위에서 대행해주는 그런 어떤 조직으로 이렇게 좀 축소돼서 경영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기 때문에 마인드도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시에서 바라보는 마인드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간사급여에 대한 지원은 최소 10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 주민자치위원장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일성이 그거였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자치위원님들 주민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고민 없이 그 주민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라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진 하두였거든요. 2년간 우리는
주민 누구나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자치위원이 되자라는 게 제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25분, 주민자치위원회 시절 25분의 위원님들 대답 못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명으로 저희가 주민자치로 전환이 되면서 위원님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5명의 위원님들에게 제가 출범식 날 드린 말씀도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즉답을 할 수 있는 위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북면은 뭐 다른 읍면동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삼북면 같은 경우는 주민의 70% 이상이 주민자치회라는 존재를 이제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간사님이 이제 틈틈이 전화를 받는 게 저희가 이제 현수막 무슨 뭐 사업 현수막이라든가 출범식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나도 주민자치회 의원 되고 싶은데 뭐 이런 문의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중이라서 아 이게 관심이고 이게 알아가시는 거구나 주민들이.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이제 일반 주민분과위원을 또 모집을 합니다. 2월 달에. 근데 일반 주민분과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분과위원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4개 분과 중에 이제 자치센터 운영 분과를 빼고 3개 분과의 일반 주민분과원을 모집을 하는데 제가 살짝 분과회장님들한테 이제 경쟁을 좀 붙였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그 분과를 홍보하고 알리고 분과원을 모집하시는 분에게는 먼저 현수막을 만들어 드리고 제일 좋은 장소에 게재를 해드리고 적극적으로 사무실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과 단톡방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서로 먼저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좀 움직여 주시고 하면은 이런 게 또 주민들에게 하는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자치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과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분과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고 최일선에서 결정을 하고 분과위원들이 어떤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치회는 성공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자랑 같아서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일인데 저희가 자치위원회 시절에 이제 활동 평가를 이렇게 하면은 활동 평가를 저희가 합니다. 매년 이제 활동 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점수까지 다 매깁니다. 100점 만점서부터 이렇게 쭉 매기는데 작년에 평가를 매기는데 100점 만점의 기준이 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출범식 때 한 얘기가 저는 앞으로 70점짜리 자치회장이 되겠습니다. 100점의 기준은 자치위원님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자치위원들도 내가 이게 일을 이만큼 하니까 이런 평가를 받는구나라는 기준을 좀 세워준 게 좋았다고 보고요. 우리 자치회 위원님들은 저는 다 자치회장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치회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성공하고 그래도 앞서가려면은 그 소속되는 위원님 모두가 임원이고 자치회장이고 자치위원장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해주셔야지 나는 자치위원이니까 뭐 요만큼만 이렇게 하면은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 경험으로 비춰서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다른 데로 빠진 것 같은데 경험으로 비춰서는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데 맹목적이다시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한 10%만 계시면은 그 주민자치회는 충분히 다 잘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지금 자치위원을 찾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장님들이 가장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을의 대소사를 거의 이장님들이 주관해 왔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수계자금 사업이라든가 뭐 다양한 사업들이 이렇게 있어서 근데 그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저희는 수계자금 사업도 저희가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고 마을의 대소사를 저희가 챙기는 단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장님들하고는 저는 아주 현명한 이장님이 계신다면은 주민자치회를 가장 이용을 잘 하시는
이장님이 가장 현명한 이장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단독으로 하기가 좀 버거운 일이 있을 경우에 주민자치회를 이용하기보다는 주민자치하고 협업을 해서 마을에 좀 마을 단위로 하기 힘든 일을 같이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민자치회도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의 협조를 구해내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무언가를 해서 면이라든가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면 그 마을의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 마을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뭐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한다라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뭐 이장님들 위해 군림을 하려고 한다든가, 또 이장님들 사업은 별개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갈등의 요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장님들도 마음을 좀 열고, 저희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시절이나 주민자치회로 갔다 저희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이장님들도 문을 열고 좀 같이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자치위원 중에는 전임 이장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이장님들도 서너 분 계십니다. 그래서 늘 저희 자치위원회 시절이나 자치 시절이나 이장님들이 같이 단체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장님들의 권한을 자치에서 뭐 달리할 이유도 없고요, 배척할 이유도 없고, 뭐 이장님들이 언제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같이 나가야 줘야죠. 그리고 분여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그렇고 자치회 때도 그렇고 분여회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때 가장 큰 힘의 근간은 우리 사실 삼북면 분여회였었거든요. 그리고 전임 면분여 회장님이 저희 사무국장님이셨고, 이제 또 새롭게 된 분여회 회장님도 저희 자치위원으로 계시고, 그래서 지역의 단체들하고 자치위원회들하고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치회로 전환이 법적으로 바뀌면서 자치의 권한이 커진다고 하니까 뭐 자치에서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고 저런 사업도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적으로 해왔던 것까지도 뭐 타치하지 않느냐, 넘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 사업은 별개 따로 있다. 그래서 정말 주민자치에 관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마을 주민이 원하는 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에 그게 싸움이 안 되는 게, 이장님들도 마을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 위치에 있고, 주민자치회는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트러블이 생길 것도 없다고 봅니다. 마을 주민만 바라본다면. 예. 여주 시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여주시에 있는 여러 밴드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했던 사업들 같은 것들을 이제 게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불평도 있으신 분도 계세요. 왜 너희 동네 일을 이렇게 여주시의 저녁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 그러한 글들을 저희가 삼북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들을 사실 많이 알렸습니다. 알린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그 이유는 아까 요전에 질문하셨을 때 주민자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리는 홍보 대사 역할을 자임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자랑하는 건 아니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런 일들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었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도 마찬가지로 또 알릴 겁니다. 알려서 어차피 법률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이 돼야 될 것이 시기라면은 어떤 모델이 돼서 저희가 모델이 돼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했으면 우리는 좀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해서 잘할 수도 있었는데라는 어떤 평가도 좀 받을 수 있게 해서 제가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알리려는 노력에 대해서 삼북면에 대한 뭐 어떤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다 같이 여주 시민으로서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글을 올린다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계 오학동, 여흥동 저희 삼북면이 이제 시범 주민자치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좀 많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지원의 부족함, 그 다음에 자치 역량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 여러분이 질책해 주시고 관심을 가주셔야 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삼북 면민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냥 이 시범주민자치위원회에 같이 녹아드는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마치고 물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러나는 동안 저에게 주어진 책무는 단 하루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